2025년 KBO 리그는 한 명의 외국인 투수에 의해 완전히 흔들렸다. 코디 폰세, 코디 판스. 시즌 개막과 동시에 마운드를 지배한 그는 리그의 판도를 바꾸며 한화 이글스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 평균 자책점 1.53, 개막 선발 등판 16연승, 단일 경기 18탈 3진, 그리고 200K 돌파까지. 이 모든 기록은 한화 팬들뿐만 아니라 KBO 전체 팬들에게 충격과 환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팀은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지만 폰세의 존재는 그 자체로 희망이자 미래였다. 그의 등판일마다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는 매진을 기록했고 팬들은 폰세데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즌 종료 후 폰세는 한국을 떠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뉴욕 양키스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 소식은 한화 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안겼다. 폰세가 MLB 구단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이미 8월 2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전이었다. 그날 무려 11개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모여 그의 투구를 지켜봤고 좌석이 부족해 일부 인사들은 서서 경기를 관전할 정도였다. 그가 세운 개막 16연승 기록은 KBO를 넘어 세계 야구 역사에서도 극히 드문 성과였다. 특히 뉴욕 양키스는 선발 로테이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게릿 콜, 제리트 콜의 부상 공백, 젊은 투수들의 기복, 그리고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의 안정적 선발진 부족이 고민이었다. 폰세는 즉시 4선발 또는 5선발로 기용할 수 있는 즉전력 카드로 평가되었고 양키스는 그를 향한 집요한 구애를 시작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 그의 평균 152km/h, 95마일/h, 직구, 최대 158km/h에 달하는 속구, 긴 익스텐션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감 구속은 MLB 상위 10%에 해당했다. 여기에 안정적인 제구와 강심장까지 더해지자 브롱크스의 새로운 괴물, 만스터 오브 더 브랑스, 라는 평가가 붙기 시작했다. 한화는 폰세를 잡고 싶어 했다. 단순히 에이스가 아니라 팀 전체의 동력을 바꿔놓은 선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KBO의 구조적 한계였다. 외국인 선수 연봉 규정, 첫 계약 시 최대 $100만, 재계약을 포함한 총액 $400만 제한, MLB의 제시액, 최소 $400만, 많게는 $600만에서 $800만 까지도 거론돼, 한화는 애초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구단의 재정 능력이 아니라 제도적 벽이었다. 2023년 KBO 언불 에릭 패드가 세인트루이스와 2년 $1250만 계약을 맺은 전례를 고려하면 폰세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폰세 잔류 가능성은 시즌 중반부터 사실상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 팬들은 왜 잡지 못했느냐고 구단을 원망했지만 이는 한화가 아닌 KBO 리그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팬들의 반발과 상실감, 분노와 배신감. 한화 팬들은 단순히 에이스를 잃었다는 차원을 넘어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시즌 내내 한국 시리즈 우승이 목표라고 밝혔고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현실은 냉정했다. 팬 게시판에는 폰세 없는 한화는 상상할 수 없다. KBO는 결국 MLB의 팜리그냐? 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해와 응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MLB 무대에서 더 큰 전설을 써 내려가길 바란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다. 류현진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 성공한 투수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자부심이 될 수 있다. 한화에서 성장한 선수가 양키스에서 빛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역사라는 긍정적 해석도 존재한다. 리그 구조에 대한 분노. 팬들의 불만은 곧 KBO 리그 제도 비판으로 이어졌다. $400만 규정 때문에 매년 특급 선수들을 놓친다. 리그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 관중이 늘어나도 별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아예 리그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KBO를 보지 않겠다는 극단적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폰세의 이탈은 단순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KBO 리그가 수년째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특급 외국인 선수 유출의 대표적 사례다. 린드블럼 시카고 컵스, 켈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패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그리고 이제 폰세 뉴욕 양키스. 이 흐름은 KBO를 MLB 진출 전 마지막 스텝 리그로 굳히게 만들고 있다. 선수 유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리그 경쟁력 약화와 팬들의 흥미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필요한 변화 1. 외국인 선수 연봉 규제 완화. 현실적으로 400만 달러 제한은 시대착 고적이다. 최소한 600만에서 700만 달러까지 열어야 한다. 유망주 육성과 리그 브랜드 강화. 외국인 의존도를 줄이려면 국내 투수 육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3. 리그 국제화 전략. 아시아 시장에서의 중계권 확대, MLB와의 교류 등을 통해 KBO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폰세가 남긴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 이글스의 부흥, 오랜 침체 속에서도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KBO 리그의 위상 제고, 그의 활약 덕분에 다시 한번 MLB 스카우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야구 팬덤의 열정 재점화, 폰세 등판일은 축제가 되었고, 이는 야구가 여전히 한국에서 강력한 대중 스포츠임을 입증했다. 폰세는 하나의 심장이자 동시에 KBO의 거울이었다. 그의 MLB 이적은 고통스럽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향후 리그 발전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폰세는 이제 브롱크스의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무겁다. 하나 이글스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KBO 리그는 언제까지 이 스타 수출 리그에 머무를 것인가? 팬들의 실망과 분노는 리그에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 2025년의 폰세 사태는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니다. 이는 한국 야구 전체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폰세가 단순히 구속만 빠른 투수가 아니라는 점은 KBO 팬들이 이미 체감한 사실이다. 그의 투구 철학은 공 하나에도 의미를 담는다는 것이었다. 철저한 준비. 그는 등판 전날 항상 상대 타자의 모든 타석 영상을 반복적으로 분석했다. 키움의 이정후, 두산의 김재환 같은 대표 타자들을 상대할 때 그의 공 배합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피지컬 관리. 폰세는 시즌 내내 웨이트 트레이닝 루틴을 철저히 유지했고, 구단 트레이너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큼 자기 관리가 완벽했다고 전했다. 멘털 훈련. 그는 경기 전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나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는 폰세가 클럽하우스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존재는 팀 전체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결국 그는 하나의 류현진이자 동시에 KBO의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되었다. 폰세의 이적은 단순한 스카우트 계약이 아니었다. MLB 구단들은 시즌 중반부터 비공식적인 물밑 접촉을 이어갔고, 그의 에이전트는 여러 차례 미국을 오가며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뉴욕 양키스. 가장 먼저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다. 2년 보장 계약 플러스 3년 팀 옵션. 총액 약 2,400만 달러 규모. 보스턴 레드삭스. 양키스의 라이벌 구단답게 조건을 맞추려 했으나 선발 로테이션이 이미 포화 상태라 설득력이 부족했다. 레이 다저스. 류현진의 전성기를 경험한 팀이라 관심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젊은 투수 육성 기조가 강했다. 결국 양키스가 즉시 선발진 보강이라는 팀 상황과 맞물리면서 계약을 성사시켰다. 뉴욕 현지 언론은 양키스가 폰세를 통해 동양의 류현진 2.0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나 구단은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재계약 시도. 구단은 KBO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스폰서십 마케팅 수익 분배 등을 포함한 변칙적 보상 가이디어를 검토했다. 하지만 리그 사무국이 허용하지 않았다. 후계자 문제.
폰세의 빈자리를 메울 대체 외국인 투수 후보를 탐색했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수준의 투수를 데려오기란 불가능했다. 팀 사기저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단은 폰세가 떠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가 나자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고 전해진다. 결국 하나는 그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성명을 내며 깔끔히 작별을 고했다. 그러나 이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대전 구장에서 만난 한화 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김지훈, 32세, 대전 거주. 폰세가 없었다면 올 시즌 야구장에 이렇게 자주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배신감도 있지만 그가 양키스에서 성공한다면 그것도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박은영, 45세, 대전 하나는 늘 팬들한테 기다려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정작 붙잡아야 할 선수를 못 붙잡아요. 규정 핑계대지 말고 리그 차원에서 뭔가 바꿔야죠. 이민호, 19세, 대학생 폰세 때문에 야구에 입문했어요. 친구들이랑 폰세 보러 가자고 했는데 이제 뭘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팬들의 목소리는 복잡했다. 이해와 분노, 응원과 상실감이 교차하는 현장이었다. 폰세의 사례는 단순한 연봉 문제가 아니라 리그 운영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KBO, 외국인 선수 총액 제한, 최대 400만 달러. 이는 리그 균형 유지와 돈잔치 방지를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스타 선수의 유출을 막지 못한다. MLB, 사실상 무제한 경쟁. 구단 재정에 따라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으며 마이너리그 시스템으로 장기적 선수 육성까지 가능하다. 결국 KBO는 중간 기착지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리그 흥행과 브랜드 가치에 큰 위협이 된다. 폰세의 이탈은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중 감소 위험, 폰세가 없는 시즌, 하나의 관중 수가 15에서 20%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계권 가치 하락, 해외 MLB 스카우트와 팬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KBO 리그 전체의 중계권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굿즈 매출 감소, 폰세 유니폼은 하나 구단 상품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그의 이탈은 단순한 전력 공백을 넘어 구단 경영과 리그 경제 구조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뉴욕 현지 언론은 폰세의 합류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양키스는 KBO의 괴물을 데려왔다. 그의 성장은 류현진을 연상시킨다. ESPN, 폰세는 4선발로 시작하겠지만 시즌 중반에는 2, 3선발로 올라설 잠재력이 있다. 특히 양키스 팬들은 멜비의 새로운 현상 현진, 뉴 2.0이 등장했다며 큰 기대를 드러냈다. 다만 MLB와 KBO의 경기 환경 차이, 공인구, 마운드 높이, 일정 강도 등을 고려하면 초기 적응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폰세의 이탈은 분명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1. 연봉 규제 개혁 필요성. 리그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2. 선수 육성 강화. 외국인 스타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유망주들이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국제적 위상 확보. KBO는 멜비의 중간 단계라는 인식을 넘어 독자적 브랜드 리그로 성장해야 한다. 코디 폰세는 더 이상 대전의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기억과 기록은 한국 야구 역사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하나 팬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동시에 그의 미래를 응원한다. 멜비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뉴욕 양키스에서 그는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쓰려 하고 있다. 2025년 폰세 사태는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리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폰세는 매년 한국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선택한다면
KBO는 단순한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 세계 야구의 또 다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